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서입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의 펫룸과 펫 프렌들리 시설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은 2018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횟수로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픈 때부터 반려견 동반 호텔로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반려견 시장에 호텔로서는 좀 선점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늘어나고 이제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의 반려견 동반 컨셉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벌써 이제 연수로 따지면 7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뭐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항상 아쉬웠던 게 강아지를 데리고 어딘가 여행을 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좀 문화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18년만 해도 강아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이 정말 인터넷으로 뒤지고 뒤져야 겨우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반려견과 견주들을 위한 호텔을 만들고 싶었어요. 가격대는 항상 호텔 금액을 말씀드리지만 시즌이나 또 월별로 다르고 주별로 다르고 주중 주말이 또 여기는 휴양지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 객실보다는 금액이 좀 높은 편이고요. 세인트존스 호텔의 오션뷰 객실과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반려견 동반 객실은 더 비싸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괜히 돈을 더 받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객실 정비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돼요. 보통 한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려견이 한번 묵고 간 객실은 냄새도 빼야 되고 대소변이나 또 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객실보다 정비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거, 시간과 인력이 더 투여가 된다는 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 동반 객실은 어메니티가 더 많아요. 일반 객실에 비해서 밥그릇, 물그릇, 반려견 전용 수건, 반려견 전용 샴푸, 반려견 전용 배변 패드, 배변판, 그리고 반려견 전용 침대, 반려견 전용 계단,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유료긴 하지만 반려견 전용 뭐 드라이어, 드라이룸, 그 반려견이 목욕할 수 있는 흰옥기탕, 그리고 개모차 등등 오로지 반려견과 견주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객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세인트존스 펫룸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객실 뷰가 숲뷰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객실에 들어가 보시면 소나무 숲이 이제 앞에 쫙 보이고 거기 넘어서 위로는 바다가 보여요. 근데 이제 나는 바다만 보이는 줄 알고 왔는데 왜 소나무가 앞을 가리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그래서 포레스트 뷰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막상 오시면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소나무 숲이 바로 앞에 있고 그거 너머로 바다까지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층이 좀 낮은 게 단점이긴 한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이 고정 객실이 있어요. 저희가 50여 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마감이 되어도 반려견 전용 객실이 아닌 기타 일반 룸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을 내고 반려견과 함께 동반 투숙이 가능하세요. 단 호텔로 직접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스위트룸은 추가에 별도 금액이 없습니다. 반려견은 무료예요. 대신에 반려견과 함께 오실 때는 꼭 유선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반려견 동반 객실로 세팅을 해드리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 호텔은 투숙 제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단 15kg 이상 된 견종에 한해서는 항상 입마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트리버, 레브라도 이런 강아지들 세상 착한 강아지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강아지들은 그냥 타고난 게 등치에 비해서 이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강아지가 좀 크면 또 작아도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무서워하세요. 내 강아지는 너무 착해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 이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해가 바뀌면서 반려견들을 위한 배려가 이제 점점 눈에 띄고 시장이 넓어지는데, 사실 지금도 반려견 동반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호텔이든 리조트든 가보면 제한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오픈은 했지만 제한은 좀 있었어요. 수영장은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 도구파크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조식당에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컴플레인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조식 드실 때 이제 반려견 동반을 허용을 했을 때 일반 투숙객 분들의 항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조식당 바깥쪽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반려견 동반하시는 분들이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내가 왜 식당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해드린 건데, 결론은 노하우가 생기고 자리를 잘 잡아서 큰 문제 없이 안에서 별도로 다 식사를 가능하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호텔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모든 식음업장과 파인타워 인피니티 풀도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들이, 저희 호텔 곳곳에 보면 물그릇이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사계절 내내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혀를 통해서 체온을 다 내뱉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구파크를 이제 만들었고, 이 로비에 반려견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궂은 날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동안 거기서 웅변을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그 반려견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근데 중형견 혹은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의 니즈가 점점 늘어나면서 체중도 이제 조금씩 제한을 풀어서 지금은 체중 제한이 없고요. 견종은 이제 마지막에 제한을 풀기까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왔을 때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가 좀 우려가 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입마개였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kg 이상 되는 강아지들은 입마개를 이제 공용부에서 하는 조건으로 제한을 풀어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 입장에 대한 제한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 정도 댕댕풀데이라는 거를 해요. 저희 호텔 인피니티 풀이 2군데가 있잖아요. 2군데 중에 한 군데 수영장에서 강아지들과 견주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그날은 정말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도 오실 수는 있는데 강아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와서 같이 견주들과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이 2개인데, 파인타워의 인피니티 풀은 사계절 내내 하는 수영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반려견 동반이 가능합니다. 단 사람들이 수영하는 수영조에는 함께 입장이 안 되시고, 카바나와 자쿠지가 있어요. 총 5개가 있는데 그거를 대여를 하시면 그 자쿠지에서는 강아지들과 함께 계셔도 돼요.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이 좀 차별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쉽게도 아직 사우나는 반려견 동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전용 메뉴를 또 판매를 해요. 대표적인 곳이 로비 1층의 앙빵이라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멍소주, 멍맥주, 강아지 수제 간식, 저희 호텔의 대표적인 우푸치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카푸치노가 있죠.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강아지들이 대소변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들 전용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고,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저희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호텔 바로 앞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들은 강아지들을 함께 데리고 모래사장에 가면 일단 입장 자체가 안 되고요. 또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저희 호텔 앞 해변은 언제든지 강아지들과 전혀 눈치 보실 필요 없이 나가셔도 되고, 그런 점이 좀 프렌들리 호텔로서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세인트조스 호텔을 가시는 분들은 아마 체크인 하실 때 종종 보실 거예요. 프론트 그 뒷 공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호떡이라고. 제가 반려견 동반 호텔이라는 컨셉을 만들 때부터 반려견 동반 호텔을 상징하는 반려견을 저희가 함께 이제 데리고 직원처럼 가족처럼 같이 키우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핫도그 TV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막상 입양해서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호떡한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시골에 갇혀 있던 그 호떡이가 지금은 저희 호텔에 작년부터 와서 엄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걔가 팔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존스 놀러 오시는 분들, 특히 반려견 동반 하시는 분들 오시면 호떡이한테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착한 기부라는 이벤트를 저희가 상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투숙객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인데, 기부하실 수 있는 반려견 전용 용품이나 사료들 이런 것들을 오실 때 가져오셔서 저희 컨시어지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을 해드려요. 유기견 센터에. 또 기부 물품을 주시면 저희가 요거를 커피 쿠폰이랑 교환을 해드리거든요. 또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반려견 동반 객실 수익금의 일부를 항상 기부를 합니다.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드리진 않고, 원하시는 이제 간식이나 조금 질 좋은 사료로, 그래서 지금은 웰치라는 회사랑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웰치 사료를 이제 저희가 돈으로 구매를 해서 유기견 센터에 매 분기별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의 지금 횟수를 3년째 하고 있지 못하지만 계획은 항상 하고 있는 저의 플랜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들이 호텔 앞바다 나가면 엄청 좋아해요. 해변이 넓기도 하고 또 일반 투숙객분들이 있어서 풀어놓기에는 좀 애매한 공간이에요. 같이 다니기에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강아지들 위한 넓은 펜스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 안에서만큼은 목줄을 풀어놓고 강아지들이 실컷 좀 뛰어놀고 싶게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아직 실현은 못했습니다. 시랑 또 기타 연관된 단체 기관들에서 허락만 해주면 저희 회사 비용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객실의 그런 청결 문제라든지 그런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일단 핑계 대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컨디션으로 입실을 하신 경우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올해에는 특히. 그래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펫쇼를 좀 많이 참가하려고 해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세인존스 호텔에 이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호텔이다라는 거를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막상 가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위한 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를 좀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사를 유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적절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이 행사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동네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심지어 여행 가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시는 것 같고요. 한 번쯤은 편안하게 여행 오셔서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이 행사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히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인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이 안내견은 그냥 반려견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취미로 키우는 강아지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종종 되는데, 안내견을 환영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인터넷에 호텔들 이제 숙박하려고 여기저기 저는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럼 대놓고 안내견조차 안 된다고 명시해놓은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반려견 동반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호텔 정책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안내견조차 입장을 못하게 대놓고 명시해놓은 곳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호텔에. 저는 그거는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기업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뜯어 고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멀리 가긴 하는데 장애인 분들과 또 반려견, 이런 안내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 싶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컨택 포인트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런 관련된 단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호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주세요. 저희가 한번 컨택을 해서 꼭 이 행사는 올해 유치하고 싶거든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세인트존스 호텔의 반려견 관련 컨텐츠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평점은 매기지 않겠습니다. 평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냉정하게 매겨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호텔에 대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나 고칠 점들, 아쉬운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DM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잊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고 운영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